자,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할게. 우리 토요일 오후에 놀고 싶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입시 설명 듣는 아이들 다 원하는 대학 갈 겁니다. 자, 저희 학부모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오늘 학생 대상 설명회니까 제가 편하게 학생 대상으로 설명 진행할게요. 반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우리 홍보한 대로 쪼라락 할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자기한테 해당하는 것만 들으면 돼. 혹시 자기 친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러면 친구한테 좀 얘기해줘도 괜찮고. 어, 선생님 다 알지? 대부분 다 우리 재원생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입시전략원장은 김포의 어떤 학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학원에만 있는 직책이에요. 저는 입시전략원장이고 입시컨설팅 회사 팀장을 역임을 했었고 강남에서 거기에 이제 비리를 발견하고 나한테 자기소개서 대피를 하라고 하길래 뛰쳐나와서 김포에 와서 학원을 차렸어요. 10년 동안 계속 김포 입시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김포 실정에 맞는 입시 설명만 간단하게 할 거고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온 친구들은 다 이제 재원생이다 그럼 무료로 입시 상담 다 해줄 거니까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좀 더 상세하게 입시 상담 해줄게. 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런 표들이 복잡하잖아. 읽을 줄 알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네들이 읽어서 뭐 하겠니? 정리해줬어요. 이렇게 1에서 1.5등급 너무 행복한 등급이죠. 그죠? 요 친구들은 사실은 겨울방학 때 수능에 올인한다 요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할 게 없잖아. 그지? 수능 때 중요한 게 네 영역 모두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한 개씩 먼저 버리고 나는 3한만 맞추면 되니까 하나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최저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 최저가 영어에 따라서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 쉽든 어렵든 자기가 1등급, 2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은 쉬운 시험을 더 잘 보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로 쉬운 시험에서 더 떨어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영어는 어려워 버리잖아. 그러면 1등급 비율이 이번에 육모 때 2%가 안 됐어요. 2%면 절대평가 1등급 4%보다 더 빡세잖아. 그지? 그럼 애들 우수수 다 등급 최저 못 맞춘단 말이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쓴 거는 너네가 이제 행복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9월에 원서를 쓸 이제 리스트들이에요. 여기는 상향, 붙으면 대박. 요 정도는 가면 그래도 입시 성공했다.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재수 안 하고 적정이란다. 안정으로 그렇게 이제 갈 테야. 마음에 안 들면 뭐 중경외시 갔다가 다시 재수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두껍게 칠한 데가 교과 100%야. 보여? 서울대는 교과 100%가 아니야. 학종이야. 교과 학종 설명 안 해줘도 괜찮지? 그지? 교과는 내신 성적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너네들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쭈루룩 줄 세우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5등급 가지고 의대는 안 되니까 1.2등급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학년 1학기 때 상대평가 과목도 좀 충분히 열심히 해서 1등급 확보해 놓고 수능 최저 맞춰줘야죠. 수능 최저 의대 빡센 거 알지? 자, 일단은 내 영역 모두 한다. 균형 관리한다. 이게 중요해. 매일매일 한 과목 또 빠뜨리지 않고 쭉 공부해 간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데 나머지 서울대는 학종이야. 그지? 고려대도 학종이야. 정성평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서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잖아. 근데 입시 컨설팅 회사에 잘못 가잖아? 그럼 너 이걸로 무조건 돼. 이렇게 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겠니? 그지? 그 얘기 듣고 학종 위주로 이제 배치를 하면 그럼 입시를 망하는 거야. 여기 지금 두꺼운 글씨로 쓴 데 있지. 여기는 무조건 일단 넣어줘야 돼. 교과 안정으로 요 등급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자, 두꺼운 글씨는 교과 100,
파란 글씨는 2합.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의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대부분 보면 3합 맞춰야 되잖아. 그지? 3합 맞춰야 되는데 나 2합도 있으니까 외대면 만족해. 이런 친구들은 4개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 버려도 돼. 그러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하나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너네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조금 안심을 해가지고 포기한 영역에서도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알겠죠?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포기는 이제 쭉 가서 적어도 육모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하나 포기할지는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학종 본인 생기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짜 비교 우위에 있는지 내 생기부가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학교가 내려갔죠. 학교가 내려갔어요. 고려대는 왜 썼냐면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학종으로 쓰는 거야. 알죠? 너네 기본 전략은 요 교과 등급 내에서 인서울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 전략은 교과 전형을 안정 적정으로 넣는다야. 몇 개를 넣을지는 나랑 나중에 상담을 할 텐데 너네들의 성향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난 일단 무조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안정 적정 학교를 조금 더 많이 넣겠지. 근데 나는 안정 적정 학교 한 개만 딱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 상향으로 지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생기부 보고 상담해야 돼. 생기부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1.5에서 2.0이라고 얘기했지만 0.1 차이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 그리고 교과도 작년 커트라인이 나와 있지만 그 커트라인이 올해도 똑같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정도 폭발이 나기도 하고 펑크가 나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필요하고 진로 선택은 뭐 절대평가니까 A 대부분 다 받겠지. 그지? 상대평가에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1학기 대신에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다른 거는 내 영역 일단 공부하세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는 국어 또는 수학이 너무 약한 과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 과목은 확실히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생님은 수학이 확실히 강한 경우는 국어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 국어 선생님이야 얘들아. 알지? 근데 너네 입시를 위해서는 국어 수업을 다 들어라 이런 거보다 국어가 들락날락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성적 기복이 심한 과목이야. 1등급을 쭉 찍어도 당일날 글이 안 읽혀가지고 4등급 받는 친구들 심심치 않게 봤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수학이 확실하다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떨어지잖아. 수학을 가지고 가야 돼. 알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럼 국어 수학 둘 다 버리지 마세요.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맞춰줄 수 있을 때 이제 학종에서 조금 더 학종이란다. 교과에서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학종은 똑같아요. 자기 생기부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희망회로 돌리면 안 돼. 너네 대부분 뭘 많이 하냐면 지금 정도는 현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긍정회로를 돌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타격이 더 커. 알겠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고 요건 선생님이 누가 와도 다 봐줄 테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친구라고 하면 그럼 확실히 이제 강하다고 얘기를 해줄 거고 요 정도면 보통이니까 너가 내신이 안 되면 뭘 해야 될까 얘들아? 면접 준비해야 돼. 알았어? 면접 다들 보고 싶어 해? 안 보고 싶어 해? 안 보고 싶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내가 조금 더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뭐랄까 상쇄시키는 생기부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그런 전형을 지원을 해야 돼요. 알겠죠? 피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고3 제일 힘들 때야. 정신적으로.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냥 고3이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고 막 눈물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 이때 그냥 잘 버티는 게 중요해. 알겠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하던 대로 해야 될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하나하나 이제 한 걸음 가려고 해야 되고 자꾸 피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주변 말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알겠죠? 아무도 믿지 마. 선생님 말씀도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생각해가지고 나랑 결정해서 정한 주전형이 있잖아. 그럼 그 루트대로 쭉 끌고 가서 어느 정도 끌고 갔을 때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전략을 짜는 거야.
알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누가 논술한데 그럼 나도 논술했다가 아니면 누가 이제 학종 컨설팅 받는데 하면 3학년 1학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세특 관리 받고 컨설팅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휩쓸리다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겨울방학 때 수능 올인해야 됩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김포에서 지금까지 입시 성적이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야. 이거 진짜 간과한다 너네. 너네가 지금 판단하는 너희 모의고사 성적 있잖아. 그거는 수능 성적이 아니야. 거기에서 총 합쳐서 최소 3등급은 빼야 돼. 최소 3등급. 알았어? 3등급 빼고 시작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올려서 유지하면 다행이야. 고2 11월 모의고사가 너의 거의 커리어 하이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니? 재수생들이 없잖아. 그지? 고2 중에서 진지하게 보려는 친구들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그 현역들 중에서 수능을 딱 보러 갔을 때 한 7만 명 정도가 사라져요. 수능 필요 없는 애들 많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걸 위해서 채워요. 재수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진짜 많이 노력했을 때 12월 등급을 유지하는 게 지금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올리는 확률은 있어 얘들아. 있는데 희박하다. 희박하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 못 맞춘다고. 알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수능에 올인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등급대.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보면 빨간색인 뭐냐면 빨간색은 교과가 아니에요. 교과가 아니야. 최저도 없어. 최저도 없습니다. 생기부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이런 데도 좀 같이 좀 넣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조금 유리해. 알았죠? 여대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잘 활용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대 붙고 다른 데 비슷한 레벨의 뭐 공학 붙으면 공학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면 여대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재수하는 것보다. 그죠? 남학생들은 안타깝지만 남대는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 영역을 공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 가지 영역을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버려야 될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나랑 상담해서 얘기하자. 포기가 되면 안 돼.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친구들도 웬만하면 4가지 영역 쭉 다 공부하다가 육모 중 하나, 육모 후에 하나 이제 포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부터 포기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요 등급 때부터는 뭘 좀 염두에 둘 수 있냐면 정시도 좀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정시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 얘네는 왜요? 얘네는 내신으로 수시로 가는 게 무조건 나은 등급이야. 1점대든. 알았어? 얘네들은 이 정도 대학들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내가 수능으로 한 평균 얘가 2.5등급이라고 했는데 평균 2.5등급 정도 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뚫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등급. 근데 현역들이 많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등급대가 의외로 이제 블루오션이야. 내가 이제 투자했을 때 투자한 시간 대비 정시로도 웬만큼 해볼 만하다. 평균이기 때문에 얘들아 100분이랑 표준 점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계산을 할 건데 한 과목 조금 많이 못 봐도 괜찮아. 한 과목을 좀 잘 보면 상쇄가 돼요. 알았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4가지 영역을 충분히 잘 해보고 정시까지 좀 해보려면 언제 점수가 나와야겠니? 6월에는 점수가 나와야 돼. 6월에. 6월 점수가 수능 가나요? 아니거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수능 가는 건 아닌데 그때 점수가 나와야 자기가 자신감 있게 원서를 쓸 수 있어서 그래. 안 그러면 이제 쫄린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원서를 좀 낮춰서 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시로 예를 들면 정시로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중개학연식 갈 정도 성적이 나왔어. 육모에.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가 앞으로 노력할 건데 떨어져도 요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럼 요 밑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이해돼?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여기 갈까 말까 하는 성적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애들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총 9번의 기회가 있어요.
수시 6장, 6번, 정시 3장, 3번, 9번 중에 한 번만 잘 써가지고 붙으면 돼. 근데 이제 그걸 붙이는 전략 중에서 가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게 그게 입시 전략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수능에 좀 올인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자,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 이제 홍대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홍대만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홍대는 교과로는 2등급대가 못 가. 그렇잖아. 그지? 못 가는데 여기다가 체크해 놓은 이유는 얘는 3합이야. 3합. 다른 애들은 다 2합입니다. 두 개 영역만 맞추면 돼. 2합 빡세봐야 4, 아니면 2합 5, 2합 6. 근데 얘는 3합 7, 8이에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3합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요 등급대까지. 알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전 영역 다 하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 알겠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요번 겨울방학 때 한 개는 좀 버려도 돼요. 알겠지? 한 개 좀 버리고 세영형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다가 왜냐면 얘밖에 없으니까 운 좋으면 얘 하는 거고 안 되면 2합 맞추면 되잖아. 3합 맞추는데 2합을 왜 못 맞추겠어? 그지?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 등급대부터는 학종이 이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재수를 하기 싫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논술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난 성적대 맞춰서 갈래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정도 등급되면은 여기에서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여기 가면 잘 간 겁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야. 학종으로 진짜 운이 좋으면 건대나 동대 정도 가면 이제 잘 엄청 대박 난 거. 이런 정도 등급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논술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리 논술은 조금 빡세요. 수학을 좀 잘하기도 해야 되는데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의 학교들이 세 개를 다 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한데 수학을 좀 잘한다. 근데 확통은 내가 안 배웠다. 미적하고 기하는 할 줄 아는데 그럼 확통만 배워가지고 도전해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제대로 잘 받아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인문 논술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자, 그 다음에 3등급 받기. 이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친구. 특히 장기고 갔는데 이 정도 등급대 나왔다. 그럼 너무 안타깝지. 그지? 장기고 너무 빡세니까. 다른 학교 선택했으면 2점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포기하지 마 얘들아. 알지? 1년 남았어. 너네가 선생님이 가만히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공부는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쁜 선택을 하게 돼. 수시라는 것도 이제 선택인데 원서 쓰는 것도. 그 너무 안타까운데 요 정도다라고 하면 아직 포기 안 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는 거야. 포기 안 하고 자기가 올릴 수 있는 걸 올리면 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신 어떻게 바꿔 이미 끝났잖아. 그지? 너네 3학년 1학기 때 올린다고 해도 0.12 정도 올리면 다행이야. 그지? 끝났으니까 지나간 거 보지 말고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거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 수능, 논술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 정도 때는 이제 논술을 수리 논술을 좀 보험에 해놓고 인문 논술도 보험으로 써놓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이거에 비해서 1등급 정도 높다. 그러면 정시 파이터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거 밖에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좀 힘들다고 생각해. 요거 밖에 있는데 정시 파이터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내신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정시 파이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신 포기하고 나중에 수능도 포기하고 입시도 포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열심히 공부했을 때 실제로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그리고 평균 수능에서 조금 떨어져서 3.0 정도 된다고 해도
여기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이제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정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모든 영역 다 보는 거지만 내가 자신 없는 영역 뭐 2개나 3개, 자신 없는 영역 1개나 2개 버리고 논술 이렇게 보험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은 굳이 논술을 할 필요는 없고 논술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돼. 알았어? 너네 9월 되잖아. 1학기 때 내신 다 끝나고 그때 논술하겠다고 들어온 애들 되게 많아. 논술학원이 아주 호황입니다. 그때 이제 실력이 없는데 다 받아주고 조금 글 쓰면은 잘 썼다고 칭찬해줘. 희망을 자꾸 줘. 입시에 다 망해옵니다. 알았어? 그때 되면 파이널 할 때야. 파이널 할 때. 지금 시작해서 해야 기본기 잘 충분히 쌓고 나서 대학별로 이제 논술 문제 쭉 풀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2가지도 보험인데 할 거면 지금 해라. 괜히 수능 준비한다고 정시 파이터 했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육모 잘 안 나오고 구모도 잘 안 나오니까 그제서야 불안해가지고 그때 논술하려고 찾지 말고 그때는 그냥 쭉 그거 하던 거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학종은 로또다. 당첨되는 사람이 있죠. 있긴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희박해요. 그리고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안 알려줘. 그나마 로또는 알려준다. 그지? 로또는 번호라도 알려주지. 학종은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자, 그런데 너네가 3.5 4등급 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비벼보려고 해요. 더 노력할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그냥 읽어놓은 걸로 어떻게든 더 학교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그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될 수도 있지.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될 확률이 거의 없고 이 친구들의 눈은 지방 국립대에 있지 않고 뭐 수원대 이런 경기권 대학에 있지 않거든. 최소 가천대 이상 가길 원하잖아. 그치? 안 그래? 다 자기보다 이제 한 급간 정도 다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실제 행동은 실천은 안 따라주고 지금 있는 거 써먹으려고 학생부 활동 막 열심히 하려고 해. 잘 안 돼,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만 희망을 걸지 말고 학종 관리, 학생부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능 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은 사실은 인문 논술을 주전형으로 어느 정도 해도 괜찮아. 알겠지? 교과 하나 안정 적정 쓰고 그 지방 국립대나 아니면 뭐 수도권 교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논술을 이제 주전형으로 해서 열심히 논술 대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모의고사 요것도 모의고사 기준이야 얘들아. 3합 7 이내. 한 개는 내가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3합 7이나 8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능 대비를 쭉 하면서 논술을 보험으로 인문논술 보험으로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등급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게 약수령 논술이에요. 약수령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야. 글쓰기가 아니야. 인문논술은 글쓰기고 수리논술은 문제풀기예요. 문제 푸는데 이제 뭐 주관식으로 증명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건데 약수령 논술은 있잖아. EBS에서 100% 연계돼요. 그래서 EBS만 내가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이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어. 이것도 할 거면 지금 해야 돼. 그냥 파이널 돼가지고 그때 막 하려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수령 논술. 일단은 이 친구들도 목표는 수능 5일 3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쭉 하는 거야. 해봐야 돼. 왜냐면 만약에 안 됐어. 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도 1년 동안 정시를 쭉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봤을 때 요렇게 한 번 더 하면 난 될 것 같다. 그럼 재수하면 성공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내신으로 어떻게든 뭐 요행을 바라고 원서를 쓰려고 하잖아. 뭐 학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수령 논술이 국어보다도 오히려 수학이 중요해요. 문과도 그래요. 문과도 그래.
이과는 수학 비중이 좀 더 많고 문과도 이래.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세 개 영역에 집중해 본다. 국어, 수학 끼고 보통 영어 하겠지. 영어가 이제 최저 맞추기, 등급 올리기 가장 편하니까 그렇게 세 개 영역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에 해당하는 거 다 들었지?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이따가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개인톡 하세요. 자, 학종이 얘들아 간단한데 너네가 학종 가지고 자꾸 희망회로 돌려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학종은 안정 지원이 없어요. 안정 적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생님 합격 컷 공개해놨는데요. 그 합격 컷은 특목고 애들이랑 다 같이 해놓은 거야. 알겠어? 그리고 같은 일반고끼리도 합격한 친구가 예를 들면 뭐 4점대가 합격했는데 같은 일반고인데 2점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 때 4등급 찍고 2학년 때 2등급 찍고 3학년 때 1등급 찍어서 2등급 된 친구는 서울대도 붙어요. 근데 그 정도 확률이 되게 희박하지. 그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 지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생기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너네 이제 내신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포함인데 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말고 서술되어 있는 거 있지. 서술되어 있는 거에서 탐구 역량은 너네가 무슨 활동을 했다, 무슨 활동을 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너네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탐구 정신이 보여야 된다고. 그 활동대. 근데 그렇게 보이기가 일반고에서 쉽니? 너네가 쓰는 거 아니잖아. 학교에서 써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상 까보면 등급대별로 학생부의 퀄리티가 나뉘더라고 보통. 등급이 조금 좋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학생부 신경 써가지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 조금 예쁘게 봐주고 잘 써주고 그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한계가 있어.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써야 얘가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제대로 안 써주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야. 그 한계를 너네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학종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카드 중에 하나, 6개 카드 중에 하나로 잘 활용을 해서 되면 로또니까 너무 좋고 안 돼도 플랜 B를 좀 세워놓는 그런 입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내신하고 생기부에 내가 확신이 좀 없다면 면접 있는 정형으로 다 골라서 쓰세요.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는 잘 못 맞출 것 같다거나 혹은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거나 하면은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 있지. 거기 쓰는 거야. 다 안 갈 거 아니야. 그지? 수능 전 면접 꺼릴 거 아니야. 남들이 피하는 곳에 원서를 넣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불리함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시 파이터 3.5 이내다 그러면 내신 안 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장기고만 약간 예외야. 장기고는 3.5 이내인데 모의고사가 이거보다 평균 한 1.5 이상 높다. 평균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꼭 그런 애들은 내신 버리라 그러면 못 버리더라고. 그런 애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 아니고 나머지 애들은 일반적으로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나 지금 큰 차이가 없거나 0.5 정도 높다. 이러면 너네 무조건 1 떨어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인 거야. 쉽게 내신 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정시 파이터다. 나는 정시로 올인할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내신을 활용해야 돼. 내신 때 너네 고3 1학기 때 다 뭐하니? 다 수특하잖아. 그러니까 내신 때 수능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수특을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내신으로 그 결과를 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가 돼. 안 그러고 되게 멀리 있는 그 수능을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될 것 같아? 잘 안 되지. 잘 안 되니까 이 내신이 나온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신을 활용해서 정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시를 주전형으로 하되 이제 보험 들어놓는 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나는 선생님은 그냥 대수진치고 정시 원툴, 학교도 자퇴하고 재수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 깡이 좀 있어야지 되더라고. 근데 요즘 깡이 잘 없잖아. 그지? 안 되면 내가 책임지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떨려요. 떨리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야. 수능 공부할 시간 쪼개가지고 논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는 그대로 하고 내가 핸드폰 할 시간 쪼개가지고 논술 공부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놓잖아?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이 좀 생기지 않니? 그치? 그런 방식으로 주전형은 정시, 부전형은 논술 이런 방식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목표를 내신 활용하기도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 성적으로 증명해줘야 돼. 남들을 위한 증명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증명이기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니? 입시 상담 할 건데, 야, 너 이거 힘들어, 안 돼. 선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적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린다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흔들리려면 내가 증명해내야 돼. 3모, 늦어도 6모 때는 성적으로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네를 보는 시각이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너네가 너네를 스스로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때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 논술 아까도 얘기했죠. 시작할 건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선택하지 말고 빨리 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따가 다 끝나고 인문 논술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줄 거고, 이제 논술에 관심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고 가면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요거 진짜 중요해. 그렇지? 너네 많이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건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흔들려. 너네가 해야 될 건 공부하다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왜 결과가 안 나왔는지 과정을 돌아봐야 돼. 돌아보고 그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파악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 나가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면 결과가 결국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일단 다른 방법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다고. 애들 심리가 좀 그렇긴 한데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나중에 봤을 때 후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성을 높이는데,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알겠죠? 휴대폰은 갖다 버리면 좋고. 자, 약수령 논술 4, 5등급의 희망 5점대까지 6점대부터는 감점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4, 5등급의 희망 약수령 논술인데, 약수령 논술의 대장이 가천대예요. 가천대 기준으로 쭉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봤는데 수학이 중요해. 근데 꽤 어렵게 나와요. 꽤. 그러니까 수능에서 쉬운 4점 정도 난이도, 그 정도 난이도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난이도는 그런데 EBS에서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 유형이 거의 똑같이 나와. EBS를 가지고 내가 수학 공부를 미리미리 차곡차곡 수원, 수투만 한다. 선택 안 해도 돼. 미적, 기하, 확통 안 해도 돼. 수원, 수투만 그렇게 쭉 공부하고 수학 내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가천대를 기준으로 도전해보면 됩니다. 가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상명대도 있고 뭐 을지대도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4등급 나의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은데, 이것도 언제? 할 거면 겨울방학 때. 알겠지? 겨울방학 때. 이건 학원 지금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학원 따로 다닐 필요가 없고, 학원을 만약 한다 그러면 EBS를 가지고 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수원 수투의 숙제를 EBS로 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어는 요약형으로 나와. 객관식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문 거의 똑같이 나오고 보기 정도 나온 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나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 너네 비문학 가르칠 때 시키는 게 요약하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하면 돼요. EBS를 가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에서 다 나와. 100%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미리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여러 번 이제 돌려가지고 하는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지?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수능 최저가 있긴 있어요. 한 개 3등급. 두 개인 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데 홍대 세종인가? 그래서 이제 뭐 가천대보다 안 좋은 학교니까 거기를 맞출 필요는 없겠고, 한 개 3등급.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 공부해가지고 국어 수학 둘 중에 한 개 3등급 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영어가 자신 있으면 영어에서 맞추면 되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참석해준 게 물론 이제 너네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이제 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 내준 게 고맙기도 해서 우리 재원생들은 20만 원이야 원래 이제 생생 내는 겁니다. 이거 무료 컨설팅 다 해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수학부터 우리 너무 유쾌하고 재밌으신 근데 수업도 재밌으셨으면 좋겠다. 수업을 잘한다는 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하셨던 홍진태 선생님, 우리 수학과 담당하는 홍진태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서면 될까요? 맞나요? 여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지금 우리 수학에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예비 고3 확통 수업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홍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좀 있네요. 네, 저는 확통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통 내용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진짜 또 어마어마한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이 오시니까 그분께서 이제 미적하고 확통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업적으로 일단 확률과 통계의 느낌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수업을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설명인데 읽히세요? 여기 글자가? 좀 멋있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예, 쉽습니다. 쉬워요.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지금 당장 본다고 만점 맞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쉽다라는 건 당연히 미적에 비해서 쉽다는 거예요. 그죠? 연계 과목 자체가 확률과 통계라는 거를 딱 들어봤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해. 그죠? 경우의 수랑 이제 확률, 통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통계 같은 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연계 과목 자체가 중3 통계랑 고1 순열 조합이 끝이에요. 진짜 끝. 막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되냐면 미적분 입장에서 보잖아요. 미적분은 연계 과목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어떤 내용이 어디서 엮어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확률과 통계라는 건 진짜로 유리함수 몰라도 돼. 지수로그 몰라도 됩니다. 진짜로. 여기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 그러면 거기서 문제 자체가 여러분 경우의 수 해봐서 알겠지만 맨날 학생 한 3, 4명 뽑아다가 막 줄 세우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상황 파악에 중점이 있다. 상황 묘사. 어떤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렇게 설명했을 때 문제가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글자를 읽는 독해랑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확통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자지마 죄송합니다. 수업 때 습관으로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아무튼 확통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업 습관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미적분은 그러면 누가 하냐? 이제 미적분 할 학생들은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난 미적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이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민이 되고 계시다 하시면은 아무튼 확통을 하게 되신 거를 환영을 드리고요. 제가 좀 예시를 드리려고 이거 확통 바로 저번 달에 본 30번 수능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벌써 30번 문제인데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수능 30번이면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수학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 수능 문제 30개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니까. 어이구. 근데 벌써부터 애들 소꿉장난 그냥 동전 5개 깔아놓고 막 뒤집어 보래요. 그죠? 심지어 규칙도 되게 간단해요. 이거 동전 이렇게 깔아놓은 게 실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학 모양이 앞면인 거 알았어요? 이 숫자랑 학 중에 학이 앞면이라고 수능 평가원에서 알려줬어요 이번에. 그죠? 여기가 뒷면이에요 이제 싸우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깔아놓고 주사위를 던진대요. 주사위는 1부터 몇 가지 나와요? 6까지 나오지. 1이 나오면 얘를 뒤집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2면이 나오면 얘를 뒤집어.
3, 4, 5를 뒤집어. 근데 주사위 6이 나오면은 이 5개를 한 번에 다 뒤집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 3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이 동전들이 전부 다 학이 되게 만들어래. 이 앞면.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일단 지금 당장 풀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푸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나도 한 30분만 주면 풀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30분만 주면 이 중에 한 70%는 맞출 겁니다. 이거 문제. 수능 30번인데. 베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에 뭐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어지고 뭐 구간에 따라 나눠야 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이런 필요가 없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상황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또 요거는 예시인데 여기에 이제 수능이 30번까지 있는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랑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의 문항별 정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확통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거는 뭐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확통 선택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22번이에요. 여러분 공통 과목이 몇 번까지죠? 22번까지야, 그지? 나 그 뒤에 8개가 선택이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대. 4%가 정답을 맞췄어요. 100명 중에 4명 맞춘 거죠, 그죠? 미적 선택한 애들도 제일 어려운 게 22번이었대요. 근데 그 22번을 미적 애들은 몇 명이 맞췄어요? 13명이 맞췄어요. 100명 중에. 이게 수준 차이가 보입니까? 4%, 13%.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얘네들은 100명 중에 96명을 어려워! 도망간 거고 그 중에 100명 중에 87명만 도망간 거야. 여기서 또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20, 22, 20, 21, 14 얘네들이 다 공통이죠. 제일 어려운 5개 중에 얘네들이 제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일 어려워한 5개 중에 4개가 공통 과목에 있어, 그죠? 확통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7번이 그나마 조금 어려웠대. 놀랍게도 28, 29, 30번은 탑 5에도 없어요. 확통에서 맨 뒤에 3문제는 풀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봐요.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봤는데 얘네들은 제일 어려운 게 22, 30, 29, 21, 28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요. 확통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20번이 미적 선택한 애들은 탑 5에도 없어요. 걔네들은 20번을 틀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 수능은 결국 상대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다. 현명한 처사다. 여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확통으로 런을 하는 게 아니야. 현명한 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예체능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면 엎드려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수험표만 필요해가지고 온 애들이 있어요. 예체능 보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수학 시험에 크게 중점을 안 두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전부 확통에 가 있어요. 그럼 일단 987 등급은 걔네들이 깔아주는 거야. 그럼 내가 같은 실력을 가지고서도 노력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등급 자체가 높아져요. 백분위 자체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통은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미적이나 기하도 내신 대비하면은 당연히 수능 대비 되죠. 똑같은 과목이니까. 근데 확통의 특징은 이제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볼 수 있는 문제랑 수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또 따로 시간 내 가지고 뭔가가 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많이 크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최근에는 수능이 굉장히 방금 봤죠. 이거 정답률 탑5 안에 확통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 확통에다가 쓸 시간에 여러분 공통 공부할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또 들고 온 게 요게 재작년이네요. 작년이네. 작년 9월 모의고사 평가원 24번이고 올해 3월 교육청 26번인데 여기 근처 학교에서 내가 그냥 긁어왔어요. 심지어 이거 기출문제 최근 거 아니에요. 한 4, 5년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 보세요. 내신에서 내가 이런 걸 풀었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수능 날 가니까 똑같은 게 나와. 와. 이거는 좀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쬐끔해가지고. 함수 문제인데 이거 쉬운 문제만 그런 거 아니냐. 아까 이거 길찾기 문제 이거 중학생도 푸는 거 아니냐. 평가원 30번. 30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함수 개수 x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이게 다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는 유형 공부 자체가 수능 대비 공부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입니다. 쉬웠긴 쉬운데 누구랑 해야 쉬워요? 저랑 하시면은 좀 쉽습니다. 예.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교재 자체는 시중 교재예요. 이제 가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문제에 좀 정리 잘 되게 프린트를 많이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된 시중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 시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 방학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특강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확통 공부할 수 있게 일단 여러분 3학년 1학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신이 확통이 있으니까 수학에서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는 정규반이니까 여러분들 겨울방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잘 맞으시면은 3학년 1학기 뭐 될 수 있으면 더 수능까지 쭉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날짜가 아까 봤다시피 이거 언제예요? 이거 며칠 남았죠? 또 이분 날 저랑 또 만나가지고 뭘 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좋은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그죠? 지금 불안하면은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그 다음에 하고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지금 새로 오신 이제 개쩌는 선생님 진짜 있습니다. 이분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 또 오시니까 설명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쩌는 분은 아니고요. 예, 이 개쩌는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김포 지역에서 강의를 이렇게 특히 우리 학원의 수학과를 맡으면서 어떤 이제 포부가 있었냐? 우리 김포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강의를 김포에서 다 고3 때까지 안정적으로 쭉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선생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영어를 누군가한테 맡겨야겠는데 맡길 데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님께서 학원도 과외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를 직접 아버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배운 결과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내신 1등급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 저도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아이 수학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 나보다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머릿속에 딱 스쳐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자, 박병주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는데 우리 박병주 선생님 현재 지금 강남대성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스펙인데 이 매스코리아2의 준우승이라는 지금 이 영역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2022년도에 당시에 대성학원에서 대성마이맥에서 메가스터디의 현우진을 이길 자를 우리가 선발하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학원 강사 대상으로 공개 모집 강사 모집 그 페스티벌 아니라 뭐죠? 컨테스트? 네? 서바이벌. 예. 제가 수학 강사다 보니까 아까 영어 만점 맞았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국의 수학 강사, 학원 강사들이 약 2만여 명 정도가 지원했었고 1차 서류를 보고 2차로 실제로 수학 1, 2 미적 확통 기하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대상으로 공개 그 강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는데 이 박병주 쌤이 그 2만여 명을 다 물리치고 준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력자를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우 지금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따 우리 병주 쌤 또 얘기하시겠지만 이 수업을 저희가 확실한 정말 전무후무한 여기서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강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지금 구성했냐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토요일날 클리닉을 또 별도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클리닉을 우리 대성학원 선생님인 박병수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최고 라인업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수업 시스템 마련했으니까 꼭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주 선생님을 박수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던 박병조라고 합니다. 깜짝 등장을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춥더라고요. 네, 설명이 좀 길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저 부원장 양반이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좀 들으면서 정정할 게 좀 있어요. 너무 과장을 좀 하셨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뭐 맞고요, 다 맞는데 여기 좀 2만 명은 좀 과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학원인데 교육 현장에서 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정정을 드리고 동일 인물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 궁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25년도 수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앞서서 이제 진태쌤도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하지만 뭐 이번에 수능이 어땠는지 뭐 각 문항별로 뭐 어디서 나왔는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지금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 요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수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쉽다 정도예요. 그래서 쉽다인데 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뭐 찾아보려고 하면은 요새 뭐 탄핵이다 뭐다 이것 때문에 기사가 다 묻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딱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데 왜 쉽냐?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가 쉬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가 쉬웠어요. 국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국어가 쉬우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앞선 1교시에서 조금 그래도 체력적으로 뭐라 그러죠?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체력을 좀 아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끼고 그다음에 수학에 이제 돌입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게 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국어가 어려웠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수학이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객관식이 낮고 그다음에 뭐 국어가 쉬웠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피지컬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은 뭐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평상시에도 기르고 그 나중에 뭐 저랑 이제 함께 수학을 같이 공부하실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막판에 가서 이제 수능 임박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최대한 뭐 실무 여러분 실무라는 단어 아시죠? 실제 모의고사 이렇게 푸는데 그냥 이제 쌩쌩한 상태로 수학을 푸는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체력적으로 이제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그런 대비도 여러분들이 좀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혹시 그 이후에 저랑 이제 마주칠 수 없는 분들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뭐 수능은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아마도 내신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어떻게 넘기죠? 제가 또 수학 선생이라 기계는 좀 어려워요. 이건가요?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진태쌤도 뭐 문제를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 풀어봅시다 이랬는데 30번 문제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좀 풀 수 있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경우의 수는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죠? 자 생각해 볼까요? 웃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자 일단은 주사위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1, 1 그리고 1, 2 이렇게 있고 뭐 2, 1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주사위가 동일하다 보니까 같은 거라고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 3 이것도 3, 1이랑 똑같다고 보고 반면에 이제 2, 2 그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쭉쭉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보면은 총 몇 가지 나올까요? 21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36가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 3하고 이제 뭐 3, 1을 다르게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주사위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에 두 번째 질문 이거는 답이 뭘까요?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요거 2 있을 거고 1, 3하고 3, 1은 동일하다고 했을 테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겠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답이 뭘까요? 뭐 21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였으니까 21분의 2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때도 우리가 확률을 공부했을 테니까. 그죠? 답을 볼게요. 21, 2 맞아요. 21, 2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12분의 1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12분의 1은 정확히 말하면은 36분의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서 1, 3하고 3, 1도 다르게 2, 2 이렇게 3개 이게 분자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36은 아까 말했던 GP 6, 6 그냥 36 해서 왜 답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서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36분의 3이라서 답이 12분의 1인 거예요.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명확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촌 동생이 와서 형아, 누나, 왜 이거 12분의 1이야? 웃겨? 알았어. 왜 12분의 1이야?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저리 가, 이 녀석아.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명확한 분명히 수학적인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얘는 분명히 주사위가 동일하더라도 이 1, 3하고 3, 1을 분명히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12와 21, 12와 21은 아니고 1, 2와 2를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상의 명시적인 정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21이라고 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21분의 2가 아니라 36분의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상황이 다양한데 이걸 분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확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발견한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만약에 그걸 10월 달에 발견했다? 심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되게 힘든 작업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확통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봤을 때 이거를 용어나 쓰임새나 명확하게 어느 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느 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딱 규정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현재 교육이 뭐 이제 제가 다른 뭐 학생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 보고 21분의 2 아니야. 36분의 3 이렇게 해야 돼. 그래놓고 이유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 내 말대로 해. 이게 현재 우리가 듣는 이제 수업의 보편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그죠? 용어랑 쓰임새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가 비록 바탕이 돼서 확률에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합이랑 고배 법칙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명확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런 거 있죠. 혹시 친구들 중에 고1 때 고1 2학기인가? 경우의 수 계산을 하는데 막 본능적으로 되게 계산을 잘해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거야. 근데 진짜 감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친구는 있죠. 근데 이게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풀어야 이거를 항상 똑같이 항상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감이 되어야 이제 결과적으로 확통해서 확률 파트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어요. 통계는 거짓말 안 치고 제가 매번의 수업 만에 진짜 딱 이것만 다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더 이상 통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차라리 진짜 이거 4개만 듣고 정확하게 그 이후부터는 실무만 풀어도 통계 파트에서는 개념적으로 걱정이 없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으로 좀 준비를 했고 그죠? 자,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요? 자, 이번에는 미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확통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제가 깔아둔 수업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선택은 사실 아까 진태쌤은 이제 뭐라 그랬죠? 확통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적분과 확통에 대한 선택은 순전히 본인의 뜻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제 뭐 쉬운 건 이거고 뭐 어려운 건 이거고 자기의 특성에 맞게 가야 돼요. 뭐 상위권이라고 해서 미적을 가야 될 이유도 없고 하위권이라고 해서 확통을 가야 되는 이유도 없고 이거는 진짜로 본인의 취향과 그 다음에 실력에 따라서 결정을 지으시기 바라고요. 자, 미적분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아직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아직은 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수학 2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점을 구해라, 뭐 극값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미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미분이 프라임이 0이 되고 물론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프라임이 0이 되면서도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부호 변화가 일어나서 얘가 0에서 1개다. 이거는 실제로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1개가 나옵니다. 답일까요? 아니에요. 자, 0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네. 자, 요 코탄젠트라고 써 있는 요 녀석은 탄젠트를 뒤집어 놓은 함수예요. 역수 취해 놓은. 탄젠트라는 녀석이 0에서 값이 0이죠. 그래서 코탄젠트라는 함수는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값을 구하라고 해서 프라임이 0이다. 다 계산하고 부호 변화 확인하고 그럼 1개네 라고 했을 때 그냥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건 확인을
안 한다면, 정의에 대한 확인을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답은 빵입니다. 없어요. 극점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구멍 나고 다시 이렇게 생겨요. 여기는 정의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무슨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미적을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만 얘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미적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함수 해석하기예요. 함수를 뭐 해석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사실 정확한 말로는 뭐 해석이라는 한자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수학 선생이라 한자는 좀 약한데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미적분이라는 거는 수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진짜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전공을 했으니까 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을 조금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내보자라는 측면이 되게 강하고,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2와의 완전한 시너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이론을 다른 수학 1이라는 함수에다가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미적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수학 2랑 미적 실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적 선택자들은 조금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은 뭐 제가 전문가가 맞죠? 맞는데, 이거는 진짜로 미적이라는 거는 조금은 그래도 수학을 전공했거나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조금 실력이 올라간다면 이거를 만약에 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게 누구냐? 전가요? 이렇게 써놨으면 전해요. 네. 자, 일단 제 입으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18년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잖아, 그죠? 제가 누군지는 그래도 이제 좀 소개를 이렇게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학 교육을 전공했다 보니까 뭐 수학 교육 이론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머릿속에 때려 박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하는, 좀 부끄러우니까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의 접근은 학생의 시선에서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유명 강사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겠죠. 유명 강사들이. 뭐 아까도 말했는데 뭐 현땡땡 강사님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한데, 요새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얘들아 나 봐봐, 나 되게 멋있게 풀지,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 연극을 하는 그런 조금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뭐 이제 뭐 강남이나 혹은 뭐 이제 재수종합학원이나 해서 그냥 내가 강사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풀지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비율을 봤을 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멋있는 풀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풀이는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봤을 때 이걸 나도 똑같이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풀이가 가장 중요한 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모토를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뭐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고, 제가 내신을 안 하지 않아요. 저 내신 되게 10년 동안 했어요. 내신에 되게 이제 좀 일가견이 있고, 내신도 이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차피 뭐 우리가 수능을 대비를 했을 때는 결국 우리의 경쟁자들은 현역 고3들도 있겠지만 재수생이에요. 재수생들은 어차피 이제 컨텐츠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그들이랑 뭐 맞짱을 뜰 건데, 뭐 이기든 지든 간에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종에서 배부가 되는, 강대에서 배부가 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배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대로 주면은 저희 회사에서 저를 고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는 드리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무기가 주어질 수 있게끔 컨텐츠는 풍부하게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이제 저의 모토는, 아이들이 분명히 필요로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 집은 서울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바로 진짜로 곁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저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24시간 뭐 카톡이든 DM이든 문자든 뭐든 뭐 전화하셔도 돼요. 뭐 새벽에 전화하면 좀 설레긴 할 텐데, 뭐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항상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수능을 결국은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필요한 거는 3학년 1학기 내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확률과 통계. 이거는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 사실 이 강좌가 어쨌든 2월 말에 끝나겠죠. 혹은 3월 초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바로 내신을 봤을 때,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전혀 나 거의 다 풀 수 있는데 라고 느낄 정도의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고 월수 18시면은 저녁 6시죠. 6시부터 9시까지 매주 진행이 될 거고 뭐 중간에 뭐 설 연휴 때문에 휴강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토요일 날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시간에 최대한 질의응답을 많이 하셔서 저희 유능한 박 부원장님도 계시고 뭐 저는 개쩌는 저도 있고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질의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누구냐? 저는 들을 수 있습니까? 혹은 그렇죠? 저는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는 누구나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고1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공통적이든 간에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수원 수투랑은 많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적분 수업이랑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얘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 수업이 월수 요일이 같아요. 요일이 같아서 이게 수업을 이건 뒷타임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확통이랑 미적을 같이 수강을 하고 싶으신 분 저밖에 없네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겹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요 중간에 테스트를 이제 토요일로 빼든가 해서 이제 대처를 좀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수업 결손은 없게끔 그리고 또 수강료도 뭐 할인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적분도 기초부터 시작을 아마 할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이건 그럼 진짜로 쉬운 것만 하냐? 방학 내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끝내고 났을 때 정말로 미적분 혹은 확통 수능에서 몇 문제죠? 8문제 맞죠? 8문제 중에서 최소 5에서 6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게끔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확통이든 미적이든. 그리고 남은 2문제 내지는 3문제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능을 대비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뭐 6월 달까지는 내가 무조건 6문제를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쭉쭉쭉 제가 이어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능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직면한 내신이라든가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바뀐 거는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코딱지? 하나 있어요. 제가 김포에 왔잖아요. 별론가요? 하여튼 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곁에서 수학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제 대기를 할 거니까 좀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제가 이제 좀 무섭게 생겼고 험악하게 생겼지만 사실 그렇게 험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씨 되게 따뜻하고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에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아마 영어였나요? 영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능 최저 필수 과목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의 기획운영원장 김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입시전략원장 김영구 원장님이랑 같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이제 학교별로 반이 나눠져 있고 제일 운영 담당하는 소성호 선생님, 그리고 장기고 1타 리차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솔터고 김종호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해서 영어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등급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어요. 2등급이라는 숫자를 가져왔는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유의미한 등급대라고 하면은 2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최소 2등급 이상은 맞아야
유의미한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2등급이라는 숫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작년 수능 얼마 전에 봤던 수능 봤더니 1등급을 맞은 학생이 전체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등급이랑 합쳐봐도 수치가 22%밖에 안 돼요. 한 반에 요즘에 몇 명이죠? 한 30명 정도 있네요. 30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알잖아요. 본인이 우리 반에 30명 중에 내가 영어로 얘는 이긴다 하면은 자기가 몇 등 정도 하는지는 알 텐데 2등급이라고 하면은 22% 정도, 한 반에 30명이면은 반에서 최소 7등 안에는 들어야 본인이 2등급 정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1등급 받는 학생이 6%밖에 안 돼요. 되게 적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할지라도. 등급을 올리기에는 다른 과목보다 조금 수월한 거는 맞지만 난도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보통 빈순사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앞에 듣기 되게 쉬워요. 앞에 듣기 되게 쉽고 주요 주제라고 하는 뭐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쉽습니다. 대의 찾기 정도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31번 이후에 빈칸이란 순서 삽입 그리고 20번에 있는 함의추론 정도가 발목을 잡잖아요. 얘네들을 얼마나 맞히냐에 따라서 2등급 이상 성적을 맞을 수 있냐 결정이 될 텐데 그 문제들 한 8문제 합치니까 23점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에 기본 문제 뭐 듣기나 주요 주제 같은 기본 유형, 도표 내용일치 정도는 다 맞히고 그리고 저런 어려운 고난도 문제 중에서 최소 절반 이상은 맞춰야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 문제들이 어때요? 어렵잖아요.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요즘에 제가 SNS나 이런 미디어 같은 거를 보면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빈칸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어휘 문제 이렇게, 요약문은 이렇게만 풀면 다 맞힌다. 이런 스킬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평가원이 제시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빈칸 문제, 빈칸 선지 먼저 보고 그리고 빈칸 위치한 문장 읽어봐서 그래 잘 집어넣으면은 빈칸 문제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어. 나는 기술 아닌 기술이 만약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 100% 다 적용이 된다면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형별 문풀 스킬보다는 먼저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지문을 이해한다는 거를 저는 맥락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개를 파악한다는 게 뭐냐면은 영어 지문은 글자 수가 다 비슷하잖아요. 단락도 나눠지지 않고 41에서 45번을 제외하고는 단락도 나눠지지 않고 글자 개수도 제한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글이 흘러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단 말이죠. 나는 한 20여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어떤 솔터든 장기든 어떤 수업을 듣든 공통적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전개 파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따 지문 예문에서 또 볼 거고 그러니까 지문 이해를 하는 게 기본이고 빈칸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휘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유형별 방법론을 부수적인 기술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등급 이상을 맞으려고 한다면요. 자, 예문을 가져왔어요. 지난 수능 문제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보통 빈칸 문제 31에 34번 비중도 가장 높고 빈칸 문제 중에서도 3점짜리 해당하는 33번, 34번이 제일 어렵잖아요. 34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34번을 제일 어려워하니까 34번을 가져왔고 자, 봐보자. 처음에 중앙화된 형식적인 규칙이 빈칸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중앙화된 형식적인 규칙이 빈칸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봤더니 The rules of baseball don't just regulate 어쩌고 나오면서 야구의 규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구의 규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저걸 보자마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 중앙화된 공식적인 규칙이 빈칸에 야구의 규칙은? 이라고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여기서부터 예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연결 부사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또는 여기에 부정관사 어를 두고 뭐 야구 선수는 베이스볼 플레이어는 이라고 나왔어도 여기서부터 예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시고 그 야구의 규칙은 단지 뭐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뭐 게임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영어 지문에서 앞에 부정문을 두고 세미컬론을 두는 경우에는 그 세미컬론 뒤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 봤더니 넷째 줄에 규칙이라는 거는 prevent A from B라는 거는 고1 때부터 너무 많이 보는 수거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야구를 하는 거를 막지 않는다. 또 부정문 나오고 세미컬론 찍고 걔네들은 만드는데 the very practice라고 해서 심지어 명사 강조까지 해요. 그 행위를 만들어. 어떤 행동이냐면 사람들이 야구를 허락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규칙이라는 게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뭐 한다? 만든다라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게 규칙을 만드는구나. 좀 더 가볼까요? 음악 악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음악 악보는 야구 얘기를 하다가 음악 악보는 이라고 나왔으면은 이거는 두 번째 예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하고, 보통 여기에 좀 1학년 때 고1 때 고2 때 지문이 좀 더 쉬울 때는 어떤 연결 부사를 쓰냐면은 뭘 쓸까요? 보통 고1 고2 때 좀 지문이 쉽다, 두 번째 예시를 얘기하기 전에 보통 likewise나 similar이나 뭐 이런 연결 부사를 써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예시야라고 보여주지만 얘는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았고, 어쨌든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문에서 예시가 두 개 이상으로 된 지문은 우리는 뭘 찾아야 하냐면 그 두 개 이상의 예시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두 번째 예시니까 앞에서 야구의 규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만든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만든다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음악의 악보가 규칙을 만들고 이게 또한 만든다라고 나와요. 행위의 패턴을 만들고 그거는 어떻게 한다 라고 음악 예시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예시에서 규칙이라는 게 행동을 뭐 제재하거나 막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만드는구나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좀 지나갔더니 여기서 법적 규칙은이라고 세 번째 예시까지 나와요. 세 번째 예시까지 나오고 끝까지 보면은 뭐 법적 행위에 대해 쭉 나오는데 뭐 함정에 쓰일 만한 말들도 쓰이긴 했지만 쭉 넘어간다고 봤을 때 밑에서 넷째 줄 정도 봐도 사실 그렇다. 법적 행위라는 게 그게 이러한 규칙을 확립하는 이런 법적 행위가 행동을 제약한다. 개인의 행위를 제약은 하지만 규칙이라는 게 또한 역할을 만든다. 그 자체로 역할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개인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법적 규칙도 행동을 만든다 라는 세 번째 예시까지 나온 그런 글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34번 3점짜리 고난도 지문이라고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면 이 지문이 어떤 전개로 글이 흘러가고 어떻게 만들어진 글인지 이해하면은 글을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사실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오답을 소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오답을 제거해 보면 카테고라이즈 한다. 한 사람의 행위 패턴을 법적 생산적인 방식으로 한 사람의 패턴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은 아니고, 2번에서 사람들이 재평가하도록 한다. 그들의 역할과 실행을,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실행을 재평가한다. 재평가하는 얘기는 안 해죠.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 규칙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에서 장려한다. 새로운 생각 방식은 글의 소재가 아니고, 4번이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의 행동을 강화한다. 어떤 법적 그리고 확립된 맥락 내에서, 상황 내에서 한 사람의 행동을 강화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5번에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그 역할과 실행을 확립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줌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라는 거를 정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도 우리는 일단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요령을 배우기 전에 먼저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통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의 찾기에 집중을 먼저 지금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의 성적대를 만약에 모른다면 나는 지금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고2니까 아직까지는 내 고3 성적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수능 하다못해 작년 고3 6모, 9모 정도는 다운받아서 듣기 포함해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풀어보면 자기 등급이 나올 텐데 지금 1, 2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지문에서 최소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좀 없애는 구문독해, 고난도 구문독해 훈련을 좀 해야 되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최소한 3개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 아까 좀 전에 예문에서 봤던 거에서도 wills and trust라는 단어도 쓰였었는데 trust가 우리가 금융권에서 신탁이라는 말로 쓰이고 그거는 사실 글 구조상 단어 뜻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글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최소 3개 이내로 만들어야 되고 고난도 지문을 단락 단위로 분석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좀 전에도 34번 3점짜리 문제였지만 단락 단위로 이 글을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내가 설사 모르는 소재,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 그리고 어려운 말로 시작하는 글이라도 비교적 손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고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3등급 이하라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이하 아이들이 좀 더 많을 텐데 3등급 이하라면 수능 단어를 집중 암기해야 됩니다. 수능 단어라는 게 이제 내신 단어랑 좀 구별을 주자면은 수능에 고빈출되는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단어들은 최소한 외울 수 있도록 집중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런 단어 암기를 통해서 구문 단위의 해석을 하는 훈련도 같이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 문항의 정답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빈순산함합 문제를 제외하고 주요 주제라든지 도표 어휘 그리고 듣기 같은 문제들은 오답 없이 다 맞힐 수 있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영어 커리를 보면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1월까지 하는 수능 예비 과정에서는 대의 찾기, 지문 전개 파악하는 대의 찾기를 많이 할 거고 2월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4월부터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나는 내신 대비 안 하는데요. 나는 정시만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정시반이 따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학 동안에 좀 전에 봤던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 뭘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3등급 이하 고3 특강이 개설이 됩니다. 고3 특강은 영어는 상위권을 위한 특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3등급 이하 친구들이 기본 유형은 다 맞힐 수 있도록 그리고 단어를 좀 집중 관리 받으면서 수능 고빈출 단어들을 관리 받으면서 많이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듣기를 다 맞힐 수 있도록 좀 관리형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리차드 선생님이 담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영어를 설명을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2등급 이상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가 그렇게 꽁으로 먹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어 몇 개 가지고 대충 감으로 풀어서 맞힐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그 상위권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내가 글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서 평면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단어 조합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글을 읽어서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입시 전략 김영구 원장님이 나와서 국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1교시는 국어는 우리 학원. 저희가 이제 국어 설명을 해드릴 그냥 원래 지연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영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밤에 다시 찍는 새로운 영상. 다행히 이제 청중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마스터 우리 국어 고3 수능 실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쑥스러운데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겸손한다고 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 아이들의 학원생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확실히 잘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필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기도 했고, 비문학 마스터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마스터라는 느낌도 있지만 아이들이 비문학을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마스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부터 밀고 있는 뭐랄까 별명 같은 거고요. 최상위권은 국어가 결정하고 국어 1등급은 비문학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은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은 바뀌긴 했는데, 왜냐면 비문학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걔가 좀 최근에 좀 쉽게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건 좀 배제하고 문학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준 킬러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 약간 수학이랑 수능 수학이랑 좀 경향이 좀 비슷해졌는데, 어쨌든 국어 1등급은 비문학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이제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등급이에요. 왜냐면 문학도 독해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비문학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김포에서는 적어도 김포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어가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국어가 가장 좀 불안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춘다고 할 때 저희 지금 학원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쭉 명문대 간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국어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갔지 수학에서 맞춰서 간 친구들은 잘 없어요. 수학은 좀 전략적으로 좀 포기하고 국어, 영어, 그 다음 탐구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3합을 맞추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학원 이제 수학과도 매우 이제 그 수능에 대해서 이제 잘 해서 최저를 맞춰줄 수 있긴 하겠지만 개개인별로 다른 거니까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잘하는 거 전략적으로 좀 하면 됩니다. 바로 볼게요. 이번에 이제 제가 수능을 매년 보러 다니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봤던 문장인데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 그냥 기술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3에 올라오는데도 아직까지 문장, 글이라고 하는 걸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훈련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잠깐 볼까요? 어디가 중요할지. 문장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에 시간을 들여서 잘 독해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 우당탕탕 읽어요.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어쩌고 저쩌고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 그 중에서도 확산 모델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뭐가 중요하니?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요. 그게 왜 중요하니까지 물어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주고 그걸 체화하게 해서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 들여서 읽도록 만듭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기술 지문은 어떤 기술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산 모델이 영상을 복원하고 만들고 바꾸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기술이군 하고 여기에서 좀 눈이 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이 원본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서 앞에 있는 복원 생성 변환 중에서 복원 받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무엇인지 정의 나오는데 노이즈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을 때 그 내용이 뒤에서 노이즈라는 단어만 나와도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은 그런 값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막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시 되살아나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막 읽고 문제를 풀고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라 이제 시간 낭비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고 찾고 내가 읽는 순간에 알아내서 그거를 독해해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훈련하는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면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이건 정의라서 중요한 거고 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서 해놓은 거고 마지막 문장은 이 다음 방향성을 알려주는 글의 구조를 알려주는 글이에요.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하면 생성기, 연산기, 예측기가 무엇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된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얘네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겠구나 하고 확산 과정, 순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 요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글이 딱딱딱 구조화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핵심 내용이 남고 문제에서 혹시 세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요게 역확산 과정 중에서 있었겠지 하고 찾아가서 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읽는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사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하는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화를 못해서 아직까지 체화 못해서 그냥 막 읽고 풀다가 긴장되면 더 안 읽혀서 시험 점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력들을 확실히 확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아까 웃음이 막 터졌는데 강민철 이게 아는 사람들만 이제 웃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전국 일타 강사들 총집합 국어 일타 강사들 총집합인데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인정하는 일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하기만 한 일타 강사들이 아니라 비문학을 그래도 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제가 다 이제 봤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정성민이라는 강사를 가장 이제 인정이라고 하기 좀 죄송하고 존중합니다. 좀 그런가? 아무튼 근데 우리 국어가 낫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유명세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전문성은 이제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국어는 요 강민철 강사가 장기고 내신 대비 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제 1대1 관리 해줄 수 있나요? 없죠. 제 수업은 매번 바뀝니다. 아이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수업이고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의 성적대나 뭐랄까 이제 집중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잘 아이들한테 이제 가서 닿는 수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듣기만 해서는 절대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는 즉 글 못 읽는 친구들한테는 요약하는 그런 숙제를 내서 요약하는 걸 검사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글을 잘 읽는 친구한테는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원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비문학하고 이제 문학하고 이제 동시에 같이 가는데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1월하고 2월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위대한 독서는 기출을 이제 모아놓은 우리 학원 자체 교재인데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거고 학생들마다 요약을 좀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요약을 하고 단어도 좀 찾고 그리고 지문 분석을 좀 깊게 해야 되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그런 과제를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예전에는 수능 특강을 비문학은 수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출제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체감 연계율이라는 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 독서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내신처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경 지식을 이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시험 때 긴장을 낮출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배경 지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상위권 혹은 이제 중상위권 정도 되는 친구들은 내가 그걸 미리 알고 가면 요거 내가 봤던 개념이 나왔네 하고 그 부분은 조금 긴장도를 이제 떨어뜨리고 조금 빠르게 읽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쭉 가면서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할 거니까 중간 대비, 기말 대비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빠진 게 중간 대비, 기말 대비 하는 동안에 학생들마다 정시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시 대비만 따로 정시반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이감 가장 유명한 국어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설은 질이 퀄리티가 평가원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평가원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바탕 한수, 이감 여러 가지 이제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이감이 그래도 아직은 제일 이제 좋은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과제로 쭉 주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국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숙제를 내고 검사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숙제를 내고 너가 알아서 풀어라고 하면 애들 그냥 쌓아놔요. 쌓아놓고 이제 그냥 새 거로 갖다가 팔아도 당근에 팔아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는 결국 오는데 저희가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다 1대1로 클리닉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기말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실전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수능 완성 나왔으니까 수능 완성 어느 정도 다뤄주는데 기출도 같이 이제 다뤄주고요. 실전 파이널 문제들 같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것만 밟고 나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겠죠. 근데 학생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개별 차이를 클리닉을 통해서 맞춰갑니다. 네. 똑같은 거 파이널을 지금 막 실전 문제를 제고하는 걸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친구인데 해봤자 안 되는 친구인데 이걸 막 시켜봤자 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출 분석 더 해야죠. 그런 친구들. 자, 예비 고3 이제 시간표가 좀 총 3반이 있는데요. 수능 실전반 A, B, C 다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만 조금씩 이제 다르고 그 스타일만 선생님에 따라 스타일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토요일에 제가 이제 앞반과 뒷반 전영규 선생님이 문학해 주시고 윤보경 선생님이 문학해 주시고 제가 가운데에서 이제 비문학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찾던 선생님인데 제가 혼자 국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비문학을 계속 이제 하는 게 즐겁기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학원 운영도 하는 게 매우 버겁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저를 이제 대체해 줄 선생님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단독반 윤보경 선생님이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비문학 수업하는 샘플 영상 같이 여기 밑에 보시면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많이 봤죠? 누가 해줄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꽃미남 절세미남 전영규 선생님이 아까 이제 멋있게 이제 애들 팬덤이 막 소리 깍깍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이제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대신 커리큘럼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 이제 통일된 접근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언제 저렇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올바른 방법들을 전수를 해주시고요. 기출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출이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걸 꿰뚫는 원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출제자와 비슷한 시선에서 잡아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지문들 위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들 말고 최근 5개년 지문들 위주로 쭉 다 다루면서 어떤 한 개 일부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에 모든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애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능력들을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요. 어떤 강사들을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강사들을 인터넷에 보면 자기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적용이 되는 문제들만 골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뭔가 다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강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전에서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개별 피드백이겠죠. 관리를 엄청 이제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현규쌤은 참고로 무서우세요. 수업은 매우 재밌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무서운 선생님으로 이제 단호하게 변합니다. 그렇다고 막 욕을 하거나 혹시나 살짝이라도 때리거나 이런 건 안 하고 남깁니다. 남겨가지고 할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집요한 관리가 이제 많은 성적 향상을 이루었던 그런 선생님이고요. 문학 커리큘럼 비슷해요. 수능 문학 기본기 익히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기출문제 아주 이제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EBS 당연히 다 하고 이건 다 비슷할 겁니다.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하고 선생님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윤보경 선생님. 지금 현재 아직 그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오실 건데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그쪽에서는 팬덤이 이제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영규 쌤의 아까 팬덤에 매우 좀 놀라셨던 윤보경 선생님. 잘생기셨죠? 왜 이렇게 국어 선생님들 다 잘생긴 거야? 저만 빼고. 자, 여기 목동에서 이제 하시기도 하고 재수학원에서도 이제 하고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정통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제 그 의대를 이제 최저를 맞춰가지고 합격한 친구가 고3에 있고 의대도 4명, 서영고도 4명, 최근에 이제 계속 좋은 이제 실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신 이력이 있고요. 못 믿으실까봐 이 구모거든요. 이번에 전 효성고등학교 학생인데 구모 4등급이었는데 이 친구가 구모 4등급에서 국어가 1등급으로 되면서 수학하고 영어는 그대로 2등급을 다행히 유지해가지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못 봐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3합 5만 맞추면 되니까. 3합 5. 의대 최저 중에서는 조금 높진 않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의대이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최저를 맞추면 이 친구는 내신이 정규 1등이라서 의대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언어와 매체가 4등급에서 2등급밖에 안 나왔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1등급으로 수직 향상해가지고 최저를 맞추고 의대에 합격하게 된 이번 최근 사례입니다. 수능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고 각자가 이제 다 있겠지만 일단 뭐 정시까지 밀어붙인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시를 맞추면 아주 이제 좋겠죠.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수시에 최저라도 맞추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가볍게 보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입시에서도 얘기했죠. 국어의 역할. 영어 당연히 가져가죠. 영어 필수로 가져가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무시하면 영어 때문에 최저 못 맞춰가지고 대학 못 붙습니다. 영어가 이제 됐다는 전제 하에 국어냐 수학이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매우 편해요. 수학을 1등급 받는 친구는 2등급으로 잘 거의 안 떨어져요. 그날 막 밤새고 가가지고 막 OMR 카드 마킹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안 떨어지는데 국어는 1등급 쭉 받다가도 긴장도가 높고 처음 이제 수능을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이 안 읽히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국어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내가 버리고 국어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게 하방이 하한선이 좀 정해져 있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 쭉 하던 친구도 긴장해도 2등급은 나올 수 있게 2등급 하던 친구가 아무리 긴장해도 3등급은 나올 수 있게 그런 훈련들을 다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다 똑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관적인 기준으로 선생님들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정성을 이제 다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요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랑 유대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락들을 계속 하세요. 대학 간 친구들이랑 연락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 대학 아까 의대 간 친구, 서영고 간 친구 아니면 뭐 경찰대 간 친구 이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한테 맞는 친구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멘토링을 좀 해주고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좀 해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의대 가면 뭐 해요? 1학년 때 이런 게 궁금하면은 전화할까 해서 전화해가지고 트레이닝해가 전화 통화해서 이제 알려주고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준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상이 다 삭제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연계 적중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서 세 지문 여기에 이제 그 독서론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는데 독서론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걔 빼고 요 세 지문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문학도 이렇게 이제 한 75%의 연계율이 적중률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공쌤이 만든 최종 파이널 교재에서 이번에 간민가하고 정울선전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중을 했는데 사실 적중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적중은 이제 누구나 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머릿속으로 이제 잘 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지문과 연계됐을 때 적용해서 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커리큘럼 이렇게 비슷하고요. 문학이랑 아까 비문학이랑 같이 쭉 가는 컬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